예, 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체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레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또는 그냥 이제 체스라는 레이팅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예를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이제 비슷한 바둑 같은 경우에 실력을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급이나 단위 있잖아요. 근데 체스는 도대체 뭘로 실력에 대한 평가를 내지? 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할까 해요. 레이팅이 그러니까 레이팅 그러니까 순위를 뭐 정확히 하려는 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레이팅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먼저 레이팅을 알고 싶으면 레이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인된 레이팅,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인정받는 레이팅은 피데 레이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주소지가 여기 보이죠? fid.com이라서 피데, 피데에서 인터내셔널 체스 페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피데 사이트예요. 피데 사이트에 이제 인정받는 레이팅만 일종의 공인 레이팅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일종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는 자국 USF 레이팅이라든가 뭐 러시아는 러시아라든가 각 나라마다 자국 레이팅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내셔널 레이팅이라고 해서 자국 레이팅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자국 레이팅은 그 자국에서만 인정을 받고요. 물론 USF라든가 영국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긴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다만 어쨌든 그 피데 공인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데 레이팅을 받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데 레이팅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이제 피데 사이트 아까 들어가서 여기 피데 사이트 들어가서 레이팅이란 게 있어요. 레이팅이란 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탑 피데라고 해서 세계 순위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밑에 여기서 아예 그냥 찾아봐야지 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 보셔도 메인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이건 순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시면은 뭐 마그너 칼슨이라든가 파비아노라든가 뭐 이런 딩레인 하여튼 이런 친구들 이제 순위 이게 세계 순위예요. 세계 이제 탑 100 그리고 플레이어 이제 이 디셈버 12월 달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 뭐 순위는 매달 바뀝니다. 매달 그 1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순위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레이팅 취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피데 랭킹 93이에요. 사실 이것도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아마 평균 레이팅이 높아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2000대가 꽤 많아지면서 이 레이팅 순위가 어떻게 결정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2258이고 여기가 2262 코소보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느낌상 뭐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라든가 이런 나라도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국가면에서. 그런데 보면 이제 위에 이렇게 랭킹이 돼 있고 이 사실 아래는 여러분들이 알면 서유럽 같은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은 없어요. 밑에는. 그러니까 이게 몇 위까지냐면은 총 160위 밑에 안 들어가서는데 여기 잠깐만요. 2위. 여기 162위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이 세계 체스 연맹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섬이라든가 단체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한번 레이팅 순위를 한번 보죠. 자체. 우리나라 순위는 사실은 이제 킴 알렉세이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 소속 중에선 레이팅이 제일 높은 쪽으로 해서 2464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400되고 요 레이팅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서 더 너무 레이팅이 떨어져서 뭐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좀 문제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 있는 레이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순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순위가 다 있어요. 이렇게 순위가 이제 이게 한국 순위예요. 이 한국 순위도 역시 매월 1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제가 높은 레이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랭킹에 100위 안에는 들어가 있네요. 이게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 레이팅이 1560, 예, 여기 있네, 여기. 70 매지라고 돼 있죠? 예, 74위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뭔가 100위 안에 든다. 특히 한국에서 100위 안에 든다.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한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니야, 어쩌면 레이팅 없는 사람들한테는 봤을 때 제 밑에 사실상 더 많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니까, 대단하다, 대단한 거고. 사실은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기분이 좋아요. 이 레이팅 유지되는 거, 이 한국 소속 레이팅으로 유지되는 게 원래는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1년 안에 게임을 안 하게 되면 그 휘대에서 주관하는 휘대 레이팅 스탠다드 레이팅 대회를 안 하면 이 레이팅이 사라져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순위에서 사라져요. 순위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순위에서 사라졌어야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매년 여름에 그 체코 오픈을 나가는 바람에 유지가 매년 됐어요. 어차피 1년에 한 게임을 하든 몇 게임을 하든 무조건 게임만 하면 단 한 게임이라도 하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게임을 참가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팅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넥티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넥티브 됐었어요. 잠깐 한 10월까지인가 9월까지는 이넥티브 됐다가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유예 기간을 뒀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변경 사유로 해가지고 2년 유예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년 유예가 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난 거죠.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체코프 못 나가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랭킹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도 다시 게임 못하면 다시 사라질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돼 있고요. 이 순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키말락세이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한국 선수긴 한데 아니 스페인 선수죠. 스페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스페인 국적이에요. 스페인 국적. 그리고 키말락세이도 아마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성호는 사실 국적이 어떻게 된지 지금 한국 이름이긴 한데 지금 외국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지금 없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성호는 한국에 없어요. 그렇고 여기 이제 로자 같은 경우도 국적은 미국일 거예요. 미국 맞나? 하여튼 다른 나라예요.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여기 이계울이라는 분도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한국 랭킹에 그러니까 한국 협회 소속으로 돼 있냐? 말 그대로 국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고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70m인데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다른 나라 러시아 소속으로 그럼 러시아 연맹에 등록하면 러시아 연맹 등록을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소속이 돼요. 국적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국적과 이제 연맹 소속 차이점이 가장 큰 게 있다면 연맹 소속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연맹 소속으로 들어올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도 체스 들어간 적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는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 소속에 있다 하더라도 참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간 대회일 때, 그게 국가 간 대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연맹과 휘대하고 상관없이 휘대 주관하지 않은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가 그런 대회에서 체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속 어느 나라 연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 국적이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제 체스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꽤 큰 국제적으로 열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국적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속이 다른 나라로 돼 있으면 참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연맹 소속이냐 아니면은 그 국적이 어디냐 이런 차이는 그런 데 있고 이 한국 연맹 소속으로 들어오는 거 한국 체스 연맹 소속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이
그 FIDE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한국 대표 참가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제 이게 아니고 레이팅을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 말이 길어진 김에 요 레이팅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하고요. 지금 뭐 그냥 요 이제 그 이런 거 보는 이게 돼 있으면 어떤 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그냥 그걸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취득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설명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우선 이게 제 프로필이에요. 제 프로필이고 요게 이제 월드 랭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지금 활동 중인 거 이게 아까 2년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만 2년 유예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액티브 된 사람들이 뭐 다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정도밖에 물론 제가 레이팅 높으니까 10만 명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더 아래 선수들도 있겠죠.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의 아니게 제 이제 나이가 밝혀졌네요. 71년생이고요. 요게 이제 성별 구분이 되어 있고요. 페더레이션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요 FIDE 아이디가 좀 제가 다른 한국 선수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 선수들은 1로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국 소속으로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누구를 할까요? 이재열?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먼저 등록을, 제 제자인데요. 한국에서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13, 즉, 모든 한국인들, 한국연맹 소속 선수들은 전부 다 13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왜 3, 4냐면,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조금,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제 레이팅을 취득한 게 러시아에서 취득을 했는데 아까 이재열 그 선수 이재열 플레이어 선생 강사 저랑 이 호칭상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 제자다 보니까 재열이 같은 경우는 원래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저보다 한 1년 뒤에 러시아에서 레이팅을 취득을 했어요. 저도 러시아에서 레이팅을 취득을 했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게 3사로 시작된 게 러시아 연맹 소속으로 취득할 땐 요 3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 다음 세대부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레이팅을 취득했으니까 2013년도나 그때부터 약간 바뀌어가지고 물론 저도 한국 소속으로 레이팅 취득할 수도 있었어요. 아이디만 미리 발급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너무 신경 안 썼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차별화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후부터는 한국 선수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먼저 레이팅을 등록을 한 다음에 대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어느 대회를 참가하든 다 이제 일자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바뀌어요. 요거 한번 이렇게 돼 있으면 전혀 안 바뀌고요. FIDE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GM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타이틀이 써 있을 건데 FIDE 타이틀은 없고 요 앞에 있는 게 스탠다드 1시간 이상짜리고요. 요 레피드 요게 45분부터 15분 사이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15분 그러니까 레피드 좀 두는 거고요. 빨리 두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리고 요 블리츠라고 해서 아마 5분 이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체스 해서 이렇게 레이팅이 3개로 구분이 됩니다. 3개로 구분이 되는 편이고요. 이런 프로필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요 프로필 자체 프로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올 플레이어 월드 랭킹 월드 랭킹이 그러니까 전체가 21만 명밖에 없나 보네요. 생각보다 적네요. 21만 명 정도 22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정도 액티브 지금 활동 전체 플레이어에서 순위가 이 정도고요. 전체 플레이어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순위예요. 순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이팅을 취득했던 FIDE에 등록됐던 사람들 전부 다 합쳐서 그 중에 21만 7,862위라는 뜻이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 생각보다 너무 적다 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요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체스를 뭐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사람, 그냥 계속 체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지하는 사람들은 중에서는 107,156이란 뜻이에요. 물론 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게 내셔널 랭킹 이제 한국인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플레이어 레이팅을 취득한 사람이 이거보다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199위라는 거고, 다만 실제 이제 레이팅 취득하고 활동 안 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플레이어 중에서는 제가 74위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저기 아시아 쪽이, 예, 아시아 쪽으로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고요. 뭐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피데 이제 트레이너, 그 피데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한 게 있어요. 그나마 피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저거 하나 있네요. 저게 있어야만 해외에 인솔을 할 수 있는 아마 자격을 부여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게 도움이 있어서 필요해서 받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하게 요거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참가했던 대회들을 이제 요게 아마 마지막 참가했던 게 체코프니까, 예, 2019년 7월 달에 참가를 했었는데 등록은 이제 8월 달에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고, 요걸 클릭을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대회 그때 했던 선수들하고 뭐 이런 경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자기 아이디에서 구경할 수도 있고,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레이팅의 이제 기복, 그러니까 처음에 찰 때는 참 이때 좋았죠. 1769점. 이게 러시아에서 레이팅을 취득한 거고, 이제 이거 어떻게 취득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시 한번 두 번째 레이팅 관련돼서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팅을 취득을 했고요.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지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레이팅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좀 더 뭐 제가 레이팅이 이제 어느 시기에, 아까 그거보다는 이제 레이팅 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거에 대해서 아까 두 번째 요거를 누르면 그 폭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임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화이트, 밝은 색을 잡았을 때, 흰색을 잡았을 때 22승 12무 36패, 이건 아마 래피드까지 포함되는 결과예요. 그리고 22승 13승 41패가 흑 잡았을 때고요. 요게 스탠다드만인데, 예, 스탠다드 18승 10무 27패. 그리고 이게 화이트 잡을 때, 아까 위는 블랙이고요. 아니요. 요게 화이트고 18승 10무 27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네. 요게 한 방에 올라가네요. 이렇게. 잠깐만. 블랙, 스탠다드 블랙. 왜 스탠다드 이게 스탠다드 화이트구나. 예, 이게 스탠다드 화이트, 이게 스탠다드 블랙. 그래서 14승 13무 32패. 많이도 패했네요. 하여튼 요건 스탠다드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래피드도 잠깐 참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래피드는 요게 나오고, 블리즈도 참가한 적이 있네요. 아마 이건 영국에서 참가한 걸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요런 식의 레이팅에 대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붙었던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제 어떤 전적 같은 거. 근데 이 친구랑도 게임 붙었나요? 요건 래피드 붙었던 거 같네요. 요거는 하여튼 해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 건데, 요것들은 그러니까 저랑 붙었던 이제 그 사람과에겐 상대 전적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두 번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누구랑 붙었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지? 라는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게 요런 레이팅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레이팅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한 편에 이게 너무 길어봤자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영상은 이 레이팅, 체스의 어떤 승급, 그러니까 승급이라기보다는 그 체스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체스 레이팅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랄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두서가 없긴 한데, 예, 하여튼 요런 정도가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딱 두 번째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